한멜트 접착제란 뜨거운 열로 녹여 짧은 시간에 강한 접착력을 보여주는 접착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글루건이 바로 쉬운 예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멜트 접착제는 대부분 외국 제품에 의존해 오고 있었는데요. 실버스타케미칼 주식회사는 회사 내 연구 인력과 외부 자문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납품하고 있는 선두 기업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국내 자체 생산의 성공. 그 중심에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습니다. 수입에 의존해왔던 제품을 자체 생산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새 장을 열고 있는 실버스타케미칼 주식회사 정철경 대표. 기술 개발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을 다해 간절히 원하면 온 천지가 그것을 이루려고 법석거린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실버스타케미칼 주식회사 정철경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기업가 정신은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작은 산을 오르다 보면 나중에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도 오를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의 습관이 큰 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습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으면 불가능한 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실버스타케미칼 대표 정철경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제품보다는 제가 산을 통한 그 기업가 정신을 그 제품을 설명하기보다는 기업가 정신 위주로 또 산이 저한테 준 동기부여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가 인생의 가장 한경기라 생각합니다. 20대가 가장 꿈과 열정이 많고 무한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에 입학하고 초기에 상당히 방황했습니다. 그런 방황을 잡아준 게 저는 대학 산악부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산악계에서는 알프스의 험한 3대 북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이그, 그랑드즈로스, 마트호른입니다. 이 3대 국백을 그 당시 등정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산악회에 입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1년 후에 히말라야 원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원정 훈련 기간 동안 최고 1순위는 산악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 산은 히말라야의 탈레이사가 북백이었습니다. 7,000m 정도의 고지였는데 이 탈레이사가 북백은 6,000m보다 1,000m 이상의 수직 암벽이었습니다. 세계에 아주 등정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세계 초등을 목표로 탈레이사가 북백에 도전했습니다. 저희 선배들은 항상 그 등정주의보다는 등로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정상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코스를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후배들을 가르쳐왔습니다. 40일 동안의 히말라야 원정은 저희는 실패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산에 내려고 깨달은 저희 교훈과 그 가치는 자신감과 충만감이었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또 다른 히말라야 원정대에 가입했습니다. 또 다른 히말라야 원정대에 가입해서 1년 동안 훈련하고 히말라야 가 시점에 IMF라는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저희 원정대는 1년 보류되면서 저희는 취업의 길을 저는 들어갔습니다. 취업을 하고 7년 후에 저는 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조그만 사무실에 제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사업 초창기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항상 감동을 주자. 작은 만족으로 감동을 주면서 성취하자는 마인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일하지만은 절대 초라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인드는 나는 언젠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거다 하는 마인드로 외국 업체하고 항상 연락하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조금씩 성장하여 제가 수입 무역업보다는 이제는 제조업을 해야 되겠다. 국내에서 제조해가지고 저도 수출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보자 해서 김해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항상 저는 제가 하는 어떤 사업보다는 한 템포 앞에서 어떤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2년 정도 하니까는 또 규모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2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제 사업의 기간 동안 저하고 항상 함께한 것은 산이었습니다. 1공장이 설립할 시점에 저는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공장이 마무리될 시점에 유럽 최고봉인 엘브루즈를 등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북미 최고봉인 맥키니의 등반 대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등반 성공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30일 동안 비운 회사가 좀 불안했습니다. 뭔가 사고가 일이 터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로 회사에 갔는데 회사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회사는 정말 잘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은 일을 더 잘하고 더 역동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자리가 좀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큰 산에서 에너지도 충전해 왔는데 조금 더 큰 사업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빨리 체인지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자 해서 무작정 찾아든 게 부지 확보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한 2,000평 정도, 1,000여 평 정도, 2,000여 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제법 생각보다 큰 부지가 보이기에 들썩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모든 설비와 시스템을 확보하고 이제는 지금도 그 캐파에 저희가 다 운영할 수 있는 캐파도 되지 않는데 저희는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한 거죠. 항상 저는 고객이 오다를 하고 어떤 기계 설비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선점에 있어야 저희가 오다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고 보여주고 또 거기서 개발하고 또 에너지를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다니면서 이런 산의 산악인의 어떤 성공과 사업의 성공이 어떻게 비슷하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이 운둥건으로 제가 세 가지를 표시했습니다. 운둥건으로. 사업의 성공도 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산악인도 운이 좋지 않으면 등장할 수 없습니다. 기상의 조건, 그리고 같이 하는 동반자의 조건이 좋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둔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엎드려 있으라고.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잠깐 보류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극한이 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텐트나 얼음 동굴 이글루 같은 데서 숨어서 잠시 그 고비를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서 식량도 보충하고 에너지도 보충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입니다. 히말라야 등반 어디 작은 산 봉우리 하나를 가더라도 정말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저희 지리산 하나 가도 평소에 훈련 안 하지 않으면 다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항상 체력,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항상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기업의 결과를 가져오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은 정말 공평한 원리에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는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해외에 바이어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는 성장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장한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에드문드 힐러리라고 그 텐징 노르웨이라는 셀파하고 같이 등장했는데 수차례 저도 그냥 한 번만에 올라가는 건 절대 안 믿는다. 수차례 실패 끝에 에드문드 힐러리가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장했는데 그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게 도전입니다. 에드문드 힐러리는 끊임없는 히말라야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기술도 성장하고 산에 대한 지리도 파악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식도 의지도 모두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매출이 성장하는 걸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출이 성장하는 만큼 내 의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이 직원들을 내가 어떤 감당할 만한 내 의식이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매출의 성장에 앞서서 CEO의 대표의 의식 성장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저는 회사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하고 완성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각자 능력이 다릅니다. 각자 능력이 안 맞는 직원을 다른 포지션에 맞추면 분명히 그 일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직원들을 잘 파악하고 해서 자기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일을 하게 해서 정말 회사에서 자기가 성장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EO와 직원들의 비전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CEO의 비전과 직원들의 비전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기업의 대부분은 CEO의 비전, 직원의 비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과 CEO의 비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매일 직원들 보고 바뀌라 할 게 아니고 CEO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체인지할 수 있는 CEO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성장을 위해서 멘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멘토가. 우리가 정말 뛰어난 사람만 멘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을 보고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정말 좋은 직원을 통해서 후배 직원을 통해서도 저희는 멘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배우자 그리고 제 사업을 철저히 이해해주고 또 제 사업의 중간중간을 체크해주고 또 확인해주고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을 또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멘토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을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택과 액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딕 베서 아까 프랭크 웰스가 선택했듯이 이 선택과 액션이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은 쉬울 수 있는데 큰 선택을 하기에는 큰 용기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평소의 습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습관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선택과 액션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오늘 이 자리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자격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무작정 선택했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선택하니까 쉬워지더라고요. 선택하니까 편해지고 액션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선택과 액션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에 다니면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제가 처음에 산에 갈 때 산이 아름다워서 다닌 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다니면서 산이 아름다워지기도 했지만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 좋았기 때문에 산에 다닌 그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그 사진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산악인입니다. 그 히말라야의 8,000m 봉 중에 난가 파르밧을 초등한 그 헤르만 불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나이입니다. 위의 사진은 20대 중반에 히말라야에 등정하기 출발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고 밑에 얼굴은 그 등반을 끝나고 하산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 속에서 그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8,000m 위에 아래라고 난가 파라바스를 초동한 그 사람인데, 그래서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은, 저는 그 첫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초동에 대한 성취감도 상당히 큽니다. 사람이 그 성취감에 의해서 사람이 건강해지고 살아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도 더 생기고 더 젊어지듯이 사람이 주는 성취감이라는 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취감이 하나가 있지만, 두 번째 주된 원인은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기다리는 내 동지, 내 동료, 등반자, 그리고 가장 나를 기다리고 나를 믿고 기다리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살아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 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의 힘으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 모든 영업, 사람의 힘에서 나오고 사람이 결국은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10명의 직원을 거느리면, 10명의 직원과 일을 하면은 10명의 용기가 필요하고, 100명의 직원과 일하면 100명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000명의 직원이 들어오면 1000명의 직원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씩 사업이 성장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때로는 심적인 부담이지만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대표님들도 다들 어떤 용기를 내시라는 측면에서 각자를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사업의 제 기업가 정신은 그 성공보다는 완성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성공이라 그러면은 그 단순한 어떤 기업의 성공만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쟁의 의미가 많죠. 그런데 완성은 조화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위민이지 않습니까? 제 성공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까 그 서두에 그 사회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 변화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 아니겠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 오신 모든 기업가 분들께서 그 100년 기업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의 멋진 인생 스토리를 꼭 한번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